우량주. 우량주 투자가 실패하게 되는 과정. 네. 그리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의 우문 현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네. 근데 애초에 네. 저는 우량주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우량주 투자 왜 하는 건데요? 누가 시킨 거예요, 대체? 아니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잘 모르면 큰 주식을 사야 된다. 요런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뭐 안전해 보이니까. 네, 그리고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믿는다면 뭐 주식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로. 그래서 포스코가 산업의 쌀이었는데 근데 쌀이 반도체가 됐네. 아니 쌀을 안 먹잖아요, 더 이상. 예. 근데 경제를 이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생각해 보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 뭐 2, 3% 되지 그렇잖아요. 않아요? 예. 경제를 네. 우리나라 경제를 2, 3%인데 네. 내가 그거를 이끄는 2, 3%짜리에 왜 투자하냐고요, 대체. 2, 3%?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망하지 않는다. 그건 네네.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못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점점 이 성숙해 가니까. 근데 왜 그 경제에 베팅을 하냐. 네. 저는 그거 자체가 우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수한 질문 아니고 네.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3프로 TV라고. 3프로 TV. 기사 3프로 TV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3프로 TV도 다 나오는 분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예, 다 입장이 다르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라 그러지? 김현준 대표님의 입장이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국내 대형주에 우량주에 장기 투자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 포스코라고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좀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엔 커질 것이고. 네. 그거 맞는 말이다. 그거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네. 하면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네. 포스코도 망하진 않았어요. 안 망했죠.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살아났어요. 네. 근데 주가는 망하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 부도 나면 진짜 휴지 조각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80만 원에 샀다 20만 원에 팔면은 네.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다 또 포스코를 ELW로 해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망하지도 않으면서 네. 나는 경제 성장만큼은 가져가서 금리보다는 많이 먹겠다. 이 두 가지를 별 생각 없이 그냥 쉽게 하겠다? 네.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역단도 투자를 해가지고. 네. 반대로 되지. 네. 그렇게 뭐 나는 인풋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돈 벌고 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우량주 투자인 것 같은데 네. 우량주도 정의하기가 나름이지만 그냥 아무 공부 없이 큰 거, 네. 안 망할 거 네. 사면 저도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 중에 한두 개 빼고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과연 돈을 벌어줄 것인가는 아닌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우량주 투자 왜 실패하냐? 네. 아마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기. 네. 여러분들이 우량주 투자를 과연 언제 할까? 네. 언제? 우량주 투자요? 언제 우량주 투자가 막 이렇게 붐업이 되나요? 8만 전자 때? 그렇죠. 10만 전자 가져와. 그렇죠. 예. 근데 그때가 작년에 있었지만 올 초 작년에 있었지만 네. 또 몇 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네. 아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 네. 나는 인풋이 없어 현재는. 주식을 잘 몰라. 네. 근데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예. 그때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량주라도 사는 거잖아요. 나저씨님께서 8만 전자 아니죠. 9만 전자 때 들어가죠. 노 9만 전자. 그러니까 그게 네. 고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네. 들어가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제가 다른데 이제
보면은 요런 게 있더라고요. 매월 네. 나눠서 네. 따박따박 이렇게 자동이체 하듯이 네네. 사 모으는 건 어떤가? 우량주에다가. 네네. 그냥 한숨 쉬세요. 구만전자에 몰빵하는 것보단 낫겠죠. 아, 네네. 근데 제가 추천하는 우량주 투자 방식은 지금 실패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주식 하려고 할 때 나 공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딴 사람 바지가랑이라도 잡아보려고 주식 투자하니까 네. 우량주가 잘못되는 거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공하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할 때. 안 할 때 우량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 적립식 할 필요도 없어요. 작년 같은 때 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내가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몰빵했어도 네. 훨씬 더 많이 번 거죠. 적립식보다 많이 벌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주식 찾은 것보다 많이 벌었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우량주는 존버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무서울 때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존버가 아니라 네. 아주 빨리 쉽게 올라요. 무서울 때 네. 한 방에 산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존버라고 하는 건 애초에 네. 지금 물렸다는 거잖아요. 아, 그죠. 물림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존버라는 거. 물렸지만 팔지 않고 버티겠다가 존버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왜 물리냐고 애초에. 네. 그러니까 높을 때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이 우량주라는 거를 조금 또 협소한 의미로 줄이면 네. 주도주도 될 수 있거든요. 주도주, 네. 주도주, 차화정 같은 거. 그때 차죠. 네. 뭐 작년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네네. 지금 테슬라 같은 거. 네. 근데 포스코 같이 우량주인데 네. 주도주가 아닌 네. 반대로 타면 우량주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떨어져. 한전. 네. KT. 없어. 다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는 시점에 오히려 사야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이 주도주로 먹었다. 아, 이거 전기차가 올해 대박이었어. 네. 야, 역시 뭐 언택트가 짱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우량주인 줄 알고 들어가니까 잘못되는 거니까 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우량주에 몰빵해라. 두 번째는 안 좋을 때. 어떤 섹터의 주도주를 사는 게 좋은 거다. 네. 근데 주도주에 막 꼭지에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도주를 잠기고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 트렌드라는 게 지금 시작됐다. 네. 얼마 안 됐다. 네. 그럼 한 2년 갈 거면 그 중간중간에 그거는 적립식으로 사도 되는 거죠. 빠질 때마다. 네네. 그러니까 우량주를 투자하다 망한다. 우량주를 존버하는 건 왜 성공하지 못할까의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의 이 공부량과 그다음에 투자하는 시기가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존버하면 뭐 돈을 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삼성전자인 거지. 그거는 이제 살아남은 걸 기준으로 오른 맞아. 거 기준으로 와 맞아 이거 샀었으면 네. 거봐 이때 존버했어야 돼 이런 걔가 거지. 우량주가 된 거지. 그렇죠. 그죠? 지금보다 더 우량해질 걸 사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우량한 거는 제가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아디다스는 쌀까요, 비쌀까요? 근데 네. 아디다스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기업이니까 네. 아주 저평가도 되게 어렵지만 아주 고평가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량주라서 망하지는 않지만 네. 내가 배당주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네, 네, 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더 커졌을 때만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우량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매매 차익에는 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주도주를 분할 매수 주도주가 아니라 뭐 시총 상위 종목을 네. 안 망할 종목을 내가 계속 사 모은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럼 우량주가 아니라 어떤 주식에다가 부자들은 어떤 주식을 삽니까? 우량주가 말씀하신 네. 우량주가 될 주식. 우량주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량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우량주일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게 있어 이럴 때. 그런 주식은 잘 안 사요, 저희는. 모두가 저희 회사가 네. 갖고 있는 주식을 네. 지금 한 15개에서 20개 사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얘기를 해드려도 네. 여러분들이 나 이거 알아. 이 회사 뭐 하는지 알아. 라고 할 만한 주식은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건 아시겠지.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량주가 될 거라는 표현은 현재 우량해가지고 모두가 아는 주식은 일단 샀을 때 네. 고수익은 안 되는 거예요. 시총이 커질 주식을 사야 된다. 시총이 이미 큰 걸 사면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냐면 네. 시가총액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시가총액 한 3천억 언저리. 3천억. 그게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몇백억짜리 코스닥 주식은요. 네. 업력이 너무 짧거나 또는 뭐 이 회사의 경쟁력 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1,000억 언더 이런 것들은. 네. 근데 1조가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평가될 가능성이 낮아요. 네. 근데 3천억 정도 되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 기준으로 그러면 회사는 상당히 훌륭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미 우량해. 근데 더 커질 여력이 남아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은 몰라. 또는 사기가 좀 어려운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사는 건 3천억짜리를 사가지고 PER 한 10배 언더에 삽니다. 네. 그러니까 3천억이라고 하면은 이익이 300억 이상 나는 네. 3천억짜리를 사요. 네. 언제 파냐? 1조. 1조에. 1조에. 그때 PER이 20배 넘을 때. 네. 그러니까 한 300억을 벌던 회사가 500억을 벌었는데 네. 그러면은 한 뭐 60%밖에 성장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기관 투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네. 이거를 PER 10배짜리는 좀 그러니까 20배는 받아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익은 절반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네. PER이 확 올라가면서 시장의 관심과 인기가 올라가면서 네. 주가는 3배가 오르는 거예요. 이익을 300억을 500억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왠지. 있어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그 뭐 올해 당장 돼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한 2, 3년 후에 1조가 될 회사를 제일 저희 규모에서는 네네. 제일 쉬운 투자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한 20, 30%의 수익은 연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그 더 퍼블릭 자산운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진정한 안전 마진이란 네. 가장 워스트 케이스조차도 이 가격을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진이 있는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조금 전에 3천억짜리 시가총액 회사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지금 100억을 벌고 있어요. 네. 100억을 벌고 있는데 앞으로 500억을 벌 것 같아. 네. 그러면 벌면 1조가 또 되겠죠. 그 회사도. 근데 못 벌면 어떻게 되냐. 네. 못 벌면 3천억 나누기 100억 하면 PER이 30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너무 높죠. PER 30배라고 네네. 하는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게 한 2, 300억 정도는 꾸준히 번다면 네. 이 회사가 조금 못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500억까지는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주가가 떨어지진 않겠네? 최악의 상황에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면 네. 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충분히 저렴할 때는 언제 오냐 하면 네. 그 회사의 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네. 뭔가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이 회사가 예를 들면은 네. 펜을 잘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술력은 얘네만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럼 몇 년간 생산을 못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공장만 지으면 네. 다시 이 기술은 나밖에 없는 거니까 펜을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 급락하고 하한가 가고요. 네. 거래 정지되고요. 뭐 상패 심사 들어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너무너무 좋은 게 상패 심사가 들어가면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해.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네. 또는 내가 몇 년 동안 자금이 묶이면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가잖아요. 그럼 제 거 주식 비상장에서 가져가실 분. 네. 10억 떠가실 분 막 이렇게 그거 받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몇 년 후엔 반드시 돈을 벌거든요. 그게 실제로 비츠로셀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회사가 엄청나게 우량한 전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차 전지 말고 1차 전지. 네네. 한 번 쓰면 끝나는 거. 네네. 광산이나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그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려요. 아,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장사를 못하고 거래 정지도 제가 할 때 한 세상에. 1년 동안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때 그걸 비상장에서 담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여기 이런 얘기 있어요. 류하연 님이 아까 무슨 여기 보면은 미국 시총 기준으로 맨 위에만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제가 알고 있죠. 미국 시총 상위 종목 네. 캐터필러. 지금요? 아니요. 네. 옛날에 캐터필러, 메이시 백화점이라고 그렇죠. 알죠. 옛날에 시총 상위주였어요. 알죠. 그다음에 엑선모빌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맞습니다. IBM, 야후. 저 옛날에 방송할 때 야, 이거 너무 공부가 바로 되시겠네, 시청자분들 오늘. 요런 종목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미국의 시총 상위주 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고 다르고 우리나라라고 뭐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고 심지어 1위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GM도 에너지주, 그렇죠, GM도. 그다음에 뭐 네. 산업재, 네. 은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쵸. 시가총액 상위였어요. 네. 지금은 이게 약간 온라인 모바일화가 좀 네, 너무 큰 트렌드라서 네.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그쵸. 이런 애들이 좀 네. 장기로 가는 것뿐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에 가까운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가총액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제 절대 안 생각에는 잘못된 투자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원래 시가총액 보고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회사들이 지금 미국 시총 상위주들이 이익이 네. 10년간 증가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불패 신화라고 보는 것뿐이지 그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네. 어닝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총 상위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진짜. 그렇죠. 예측하기 네. 어렵고. 근데 지금 아까 여기 맛있는 된장찌개님께서 네. 캐터필러가 핵심 기술과 장기 수요 다 맞다. 네. 저는 이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뒤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나 돈을 더 벌지 저보고 예측해 보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할 건데 네. 10년 후에 캐터필러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사이클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면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이랑 같을 거거든. 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공간을 만들려면 네. 그 회사의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런 기술력이나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라는 게 지금 캐터필러가 안 좋은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광산이라든지 건축 수요가 안 좋은 때는 이렇게 사이클별로 몇 년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런 주식을 확 샀다가 지금 이거 캐터필러 대박인데? 네. 라고 할 땐 또 이제 팔고 하면 그게 우량주 투자인 거지 시총 상위를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캐터필러 F1 진성티 씨. 저 이거 제가 지금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성티 씨 저 옛날에 투자했었는데. 아니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 이거. 웃는 거 보니까 또 그 비슷한 시점에 투자하셨나 보죠? 예. 피사랑 똑같은 시점에. 그죠. 아유, 진성티 씨.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새록새록하네요. 예, 하여튼 저는 예. 여튼 뭐라 그러지? 시가총액만 보고 투자를 하는 방식. 네. 시가총액이 크다고 그래서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버릴 때가 됐다. 버려야 돼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뭐 주린이한테는 네네. 미국장 우량주가 답이다. 네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네네네.